네, 안녕하세요. 패트릭 유학원입니다. 오늘은 미국 음대 유학, 특히 그 안에서도 석사 과정 현명하게 지원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다 모든 걸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딱 한 4가지 정도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언어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추천서. 세 번째는 프리스크린. 그리고 네 번째는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 음대에 지원하는 과정은 거의 1년 정도가 소모될 수 있는 상당히 긴 여정입니다. 철저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시험입니다. 그 언어 시험 맞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PTSD가 올 것 같은 그 영어 시험 맞고요. 여러 종류의 영어 시험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는 TOEFL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듀오링고라는 시험도 있고 또 때로는 IELTS라는 시험도 받아주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장단점들이 있는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유학을 가셔서 정말 내가 학교에서 영어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네, 토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토플 시험은 가장 많이 인정을 해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토플 공부는 항상 한 번은 하고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플 지금 준비 중이시라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듀오링고 시험입니다. 자, 듀오링고 시험은 좀 생각보다 좀 할만하다, 좀 접근성이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이에요.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좀 많이 좀 유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학교에서 듀오링고를 받아준다, 듀오링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IELTS죠. IELTS 시험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네, 영국 발음 좋아하십니까? 영국 발음 되십니까? IELTS 보시면 돼요. 웬만한 학교들은 이 3가지 중에 시험을 하나는 받아주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듀오링고 시험은 아직 안 받아주는 음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듀오링고를 보실 계획이시라면 꼭 학교에서 받아주는지를 확인을 미리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학술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편이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 또 만약에 이제 준비가 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원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제출날을 못 맞춘다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듀오링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시면은 저는 듀오링고 시험을 좀 추천드려요. 단 학교가 받아준다는 가정하에 듀오링고 시험 자체도 뭐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시험의 특징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상 상당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듀오링고 시험이라고 너무 얕보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IELT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국식 발음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좀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토플 시험을 좀 많이 준비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얘기 또 나눠야 되는 게 언제까지 좀 점수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좀 많으세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원래 이상적으로는 제일 그 원서 제출을 하실 때, 뭐 그게 12월 1일이 데드라인이다 하면 그때 제출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지 못해도 요구되는 점수를 제출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오디션, 뭐 1차 뭐 이런 프리스크린 이런 것들은 다 검토를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토플 점수를 제출해 달라라는 이제 기간이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2월 초까지, 또 어디는 3월 초, 또 어디는 5월, 뭐 어디 학교는 길게는 7월 초까지도
토플 점수는 받아주니까요. 처음에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험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실기 준비로 넘어가시는 게 현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꼭 점수를 맞춰야 될까? 당연히 점수는 맞춰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몇 점 정도 미달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은 학교가 79 혹은 80점이 지금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제가 뭐 76점, 74점을 받았어요. 자, 이럴 때 받아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는 몇 점 미달이었는데 붙었어 라는 얘기를 분명히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이 됐다고 해서 꼭 나한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추천서입니다. 이제 교수님의 추천서 혹은 교수님이든지 여러분들의 레슨 선생님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추천서는 무조건 미리미리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교수님들 바빠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여러분의 이제 추천서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 추천서도 써야 되고, 뭐 공연도 연주가 있으실 수도 있고, 수업, 레슨 엄청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나 하시면은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많이 봐왔던 경우로는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좀 하시는 교수님들은 특히나 더 짜증을 좀 많이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천서는 미리미리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원서 같은 거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교수님께 자동으로 이메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세요라는 이제 양식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 추천서 자체가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그냥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냥 지원자분에 대해서 이제 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아주 상세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신 교수님, 또 좀 어느 정도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리고 추천서가 언제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보통 추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원서를 이제 시작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교수님들의 이메일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제출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12월 말에서 1월 초 정도까지, 뭐 학교에 따라서 뭐 2월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보통 웬만한 학교들은 한 1월 15일, 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추천서가 다 제출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우리 프리스크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프리스크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1차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원서들이 이제 12월 1일 이 정도가 이제 좀 데드라인인데, 그때 프리스크린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혹은 이제 전날, 제출 전날, 혹은 제출하는 당일날까지 녹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정말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놓치게 되면은 상당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뭐 연락을 해서 받아줄 수 있냐라고 하더라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꼭 말씀드려요. 12월 1일이 제출 날이라 할지라도 프리스크린은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 끝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시 찍어야 되면 다시 찍을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거고, 또 제출하면서 뭐 에러가 생겨가지고 제출이 안 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이제 프리스크린을 다 끝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리스크린 관련해서 또 다른 좀 중요한 얘기는 이제 장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골라서 선택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녹음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스튜디오들이 전문적으로 뭐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사운드 퀄리티나 뭐 이제 비디오 퀄리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이제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프리스크린 촬영을 이제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이제 예약하기가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 날짜를 좀 잡아 놓으시고 그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녹화를 다 했는데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연주가 하나 나왔어요. 이건 제출해야 되겠다 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끔 가다가 뭐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서 그 영상이 없어지거나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연주곡이 하나 있었는데 한 학생이 문제는 이제 그 스튜디오 자체에서 그냥 영상이 없다, 뭐 지워졌다, 뭐 문제가 생겨서 없다 이렇게 나와버려서 가장 마음에 들어 했었던 촬영본을 제출하지 못했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꼭 프리스크린은 미리미리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실수가 있거나 뭐 바꿔야 한다면 다시 촬영해야 한다면 그럴 만한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십니다. 네, 다음 또 얘기 나누고 싶은 카테고리는 우리 장학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음대 지원하면서 장학금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장학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솔직히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많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대는 예외입니다. 뭐 예술 쪽은 좀 예외죠. 왜냐면은 음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디션을 봤었을 때는 자동으로 이 장학금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실기에서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장학금이 막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실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장학금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다른 요소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조건 실기만 잘해서 장학금을 많이 받는다? 네, 실기를 정말 잘한다면은 장학금도 꽤 쏠쏠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의외로 이 장학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대학교 이제 성적표가 다 제출이 되겠죠. 그래서 학점 그리고 또 큰 요소는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냉정하고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기는 비슷한데 이제 영어 점수나 뭐 학점이 월등히 차이 나는 두 학생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줘야 한다면 누구에게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어 점수, 특히 뭐 토플 점수나 뭐 듀오링고 점수나 이런 점수들도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있다? 네,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 점수에. 근데 가능하다면 더 높게 받아두는 게 이 장학금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최대한 높게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국 음대 석사과정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이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영상을 찍게 되면서 또 상세한 내용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지원을 하는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장 안타깝고 또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너무나 힘든 과정은 사실은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언어 시험이 제일 컸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이 언어 시험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 언어 시험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가고 싶은 학교, 정말 그 뭐 상위권 학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나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안타깝게도 이제 못 가는, 지원을 못 하거나 뭐 이제 탈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좀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정말 그 상위권 학교를 가시고 싶으시다면 시간의 여유를 더 가지시고 영어 공부를 더 해서 점수를 꼭 내고 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